네, 이번 시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하면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못하는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이제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냐면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인데 뭘 구입할 거냐면 이제 매입을 할 거예요. 매입을 할 건데 무슨 매입을 할 거냐?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대요. 면세 농산물 등 우리 매입을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원래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고 과세에 사용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으니까 공제 못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과세로 들어가서 이때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 그 책에 452페이지 중간에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그림은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제일 설명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누적 효과라는 건데,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여기서 공제를 해주면 나중에 누적 효과,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한 거를, 우리 그 부가세가 발생한 거를 제거시켜주는 우리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의제매입세 공제는 그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준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통조림 제조업자가 바나나나 이제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조림 제조를 한다. 그러면 일정 금액은 공제를 하겠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얼마를 의제매입세 공제할 거냐? 일단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할 건데, 너가 매입가액, 잘 보세요 이제. 매입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 일정 율을 공제해준다. 이거 공제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볍게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공제율은 102분의 2예요. 102분의 2인데 여러분들 이게 104분의 4가 있고, 이건 나중에 따로 계산하신 분이야 당연히 외울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이제 109분의 9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공제율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이거예요. 그 과세기간,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 중에서 일정 율이에요. 근데 법인만 먼저 해볼 텐데 35%, 이건 법인이에요. 곱하기 이제 공제율, 이건 102분의 2만 쓸게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를 공제해 준대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매입을 하면 1억에 대해서 102분의 2만. 그래서 100분의 2라고, 예를 들어서 100분의 2라고 하면 한 2% 정도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공제를 해준대요. 그만큼 공제해주면 나중에 그 금액만큼 이제 부가세가 더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 해준 이유는 누적 효과 제거. 요거만 따로 이제 공부하시고, 나중에 혹시 뭐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저게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일단 매입가액에서 요걸 공제해 줄 건, 요만큼 공제해 줄 건데, 한도는 한번 보시면 내가 매입을 1억치 해서 그 1억짜리를 통조림을 만들어서 1억으로 통조림을 만들어서 한 3억에 팔았다. 3억에 팔았으면 3억에 35% 하면 이게 1억 정도 되잖아요. 그게 딱 비슷한 거야. 응? 그래서 보통 3배를 남기면 한도에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1억에 사다가 2억에 매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5% 하면 2억 30면 75밖에 안 되잖아요. 7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한도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개념이긴 한데, 요거는 따로 이제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닌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일단 그 중에서 네가 농산물을 사온 거를 다 공제해 줄 거냐? 요것도 한번 밑으로 볼게요. 일단 두 가지인데, 이제 뭐라고 됐냐면 운임 등 부대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운수업체를 통해서 이제 운임을 이제 만약에 부담을 했다. 그럼 그것도 여기에 넣어서 공제할 거냐? 그렇진 않대요. 이거는 제외. 왜냐면 이 운임은 따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으시면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너 수입을 했다.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외국에 수입하면 제가 수입에 대한 과표는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쭉 붙었죠. 이렇게 붙었는데, 얘네들은
관세의 과세 가격만 들어가셔야 돼. 관세나 뭐 붙는 건 안 들어가요. 왜냐면 공제해 주는 거니까. 공제해 주는 거니까 딱 그 가격만 넣어주겠다는 거, 가격만. 그래서 부가세 붙일 때는 그거 다 붙인 다음에 10%니까 더 불리하죠. 근데 이것도 불리하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운임 등 부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요게 어디 나왔냐면 거기 나중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453페이지에 면세동산물 매입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면세동산 매입 가격 보시고, 이제 공제율도 먼저 볼 건데, 먼저 이거부터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요건을 볼 거예요. 일단 모두 102분의 A다. 그 중에서 104분의 4는 두 가지예요. 법인일 때는 중소기업인 이제 제조업 법인이고, 그러니까 제조업자를 해줄 건데, 법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일 때,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제조업자일 때. 그러니까 이 밑에 2번 104분의 4 보시면 과세 유용장선 빼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제조업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자 중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한다? 104분의 4 중에 이게 더 클수록 금액이 더 커지니까 좋은 거예요. 106분의 6하고 108분의 8, 109분의 9는 얘는 음식점업이에요. 음식점업이다. 이 음식점업은 대부분 음식점업에서 여러분들 의점입세액이 들어가죠. 농산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인데 106분의 6은 그 중에 법인 음식점업, 108분의 8은 개인 음식점업. 어렵지 않죠? 109분의 9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데 개인 음식점업 중에 연매출 4억이 안 되면 우리가 109분의 9 해주겠대요.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로친 개인 음식점 중에 연매출 4억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 개인이에요. 둘은 개인이고 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얘는 뭐? 얘는 제조업자가 법인이면 중소기업, 개인이면 제조업자가. 나머지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거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 이제 우리 공제율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도로 들어간 얘도 다음 페이지에 있죠. 154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밑에 4번에 있어요. 일단 4번에 보시면 법인은 여러분들 거기 18년도까지는 35 들어가고 내년에는 또 30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봐봐야 돼요. 이게 또 개정이 또 돼서 보통 한 번 연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법인 35, 근데 이제 18년도 이후는 또 30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업하고 기타 개인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시험에서도 안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얘는 따로 나오진 않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한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요건인데 452페이지 요건이 어떤 거라고 있었어요? 일단 면세농산물, 1번 보시면 과세사업자로서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되는 것일 것 이렇게 되죠. 가로도 중요해요. 가로에 면세 포기를 해서 영세율이 적용된 것 제외.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면세 포기에서 영세율 적용받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제외. 이건 안 된다. 왜 그런지만 설명하면 이해할 거예요. 면세 포기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할죠. 밀가루를 면세 포기하면 수출이 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수출하셔야죠. 수출. 그러니까 밀가루를 면세를 포기한 다음에 영세율 적용받은 다음에 바로 수출했어요. 뭘 안 했어요? 가공을 안 했어요. 지금 여기는 얘네들을 왜 제외하냐면 과세라는 가공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서 가공을 하셔야 돼요. 가공을 하셔야지만 과세가 돼야지만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로친 부분이 포함 이러면 틀린 거죠. 두 번째,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구입을 하면 당연히 증빙이 있어야지. 만약에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일단 면세 농산물을 이렇게 이만큼 구입했습니다. 이걸 증빙이 있어야지만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이제 102분의 2나 이런 걸 해주겠죠. 그래서 증빙을 기억리은처럼 만약에 면세 농산물 업자가 면세 사업자니까 나한테 뭘 못 줘요? 세금 계산서 못 주죠. 그래서 얘네들 증빙이 있는데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기억은 쓰진 않을게요.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그래서 매입 계산서 합계표고 또 신용카드로 사면 되죠. 그래서 이건 계산서고, 이건 신카예요, 신카. 신카 매입이 있어야지만 해주겠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은 이렇게 적격 증빙으로 증명을 해야지만 해주겠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얘 중요해요. 거기 파란색. 다만 얘가 제조업자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했을 때 다시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게 되면 요거는 증빙이 없어도 된대요. 신청만 하시면 인정해 주겠대요. 그래서 요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개인 농어민이에요. 그래서 면세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만 넣어도 가능하다. 얘네들은 이거 없어도 해주겠다는 거죠. 농어민들은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예외사항으로 해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매입하고 공제율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3번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 거고 4번 공제한도는 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밑에 보셔서 의제매입세액 정산특례인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 한도 때문에 그래요. 한도 때문에.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반기에, 우리 1년 동안 상반기에 매입을 다 해야 돼요. 그때만 수입할 수 있어서. 그래서 상반기에 다 하고, 하반기는 매입을 이제 못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한도에 걸릴 수 있죠. 걸릴 수 있고, 하반기에 매입을 못했으니까 되게 억울하죠. 한도에 걸리고, 이제 매입을 다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대상은 뭐냐면, 매입 자체의 비율 자체가 상반기 한쪽으로 75%, 25%, 그걸 이상이거나 25% 안 된다. 그럼 하반기에 매입을 더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럴 때는 1년 기간 동안 정산 한번 다시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도를 정산 한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치 한도로 해갖고 계산을 해서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75%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 75% 매입을 한 과세기간 앞에나 뒤는 75% 이상을 매입을 하게 됐을 때 혹시 한도가 걸린 사항을 우리가 정산을 해서 이제 나중에 1년치로 한번 다시 계산해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오른쪽 페이지 보시고 공제 시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 아무 때나.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 때도 이거 해요. 이거 하고 확정신고 때도 하는데 문제는 이 한도 계산은 우리가 확정신고 때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정신고 시에만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여러분들 이제 거기 밑에 한도에 대해서 확정신고 때 한다고 이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확정신고 시에만 이제 한도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의제매입세액 자체는 예정도 하고 확정도 해요. 그래서 예정 때도 신고할 수 있고 확정 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계산인데 요거랑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면세농산물 귀속 불분명의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제가 맞출 테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실제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재계산하고 개념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세사업자로 볼게요. 과세사업자로만 보시면 돼요. 과세사업자인데 얘가 이제 과일을 이제 1000kg인데 여러분들 원래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키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럼 구입을 하면 이제 얘네를 의제매입세액을 어떻게 해줄 거냐? 농산물을 구입한 다음에 이제 뭘로 사용해야 돼요? 과세 사용했어야죠. 그 중에서 통조림으로 사용한 게 700kg래요. 700kg는 통조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소비를 했대요. 소비나 판매. 이건 뭐예요? 가공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비 판매한 게 100kg을 소비 판매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냈냐면 기말 재고가 남아있어. 이렇게 기말 재고. 그럼 여러분들 기말 재고 남은 금액이 지금 200kg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45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3번 가로 3번에 면세농산물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의 사업 내는 경우인데 이거는 과세사업자가 아니고 겸용사업자 얘기예요. 그건 제가 따로 설명할 테니까 그 경우고 오른쪽에 재계산이 여기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사업 이제 하는 사업자가 과일을 구매한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통조림에 사용된 얘는 의제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102분의 1을 공제 받으시면 돼 그냥. 대신 다른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자나 아니면 음식업자는 다른 율이 들어가겠죠. 공제율. 근데 얘는 일반적인 율이에요. 102분의 2. 근데 소비 판매한 100kg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이건 왜? 면세에 사용한 거. 그래서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다. 그 다음에 기말재고 200kg는 공제해줄 건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죠. 그 내년에 어디에 사용할 거야? 기말재고라는 건 내년에 이제 사용할 건데 내년에 과세에 사용한대요. 그래서 지금 공제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전체를 다 공제를 원칙적으로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줄 건데 요거는 올해라 X 1년도라고 하면
X2년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사후 관리. X2년도에 봤더니 200km 중에 실제로 통조림에 쓴 거, 통조림에 사용한 게 120kg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소비해서 나간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80kg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X2년도에 이렇게 사용됐대요. 그럼 통조림에 129에 사용된 거, 이건 이미 이때 공제 받은 거예요. 이건 지금. 왜냐면 이 통조림 사용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추가 조치가 없어요. 추가 조치가 없다는 건 그냥 두시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고, 이미 공제 받았으니까 여기서. 얘네가 문제예요. 얘네가. 이게 재계산 얘네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200kg를 공제를 다 받아버렸는데 이거를 소비하게 되면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될 걸 받았으니까 요 80kg에 대한 102분의 2를 계산해서 요 금액을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매입세에서 차감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추징을 하겠다. 추징이라는 건 여러분들 매입세 차감, 납부세 가산인데 이건 뭐 굳이 중요하진 않아요. 계산해서 낼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금액을 재계산해서 추가 납부하도록 하겠다. 이게 오른쪽에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말재고에 남아있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소비나 아니면 이제 면세 그냥 판매됐을 때는 요거는 공제 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못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으니까 그걸 추징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얘네들은 사후 관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 겸용사업자 잘 안 보이시나요? 겸용사업자 이렇게 한 번 더 넣으면, 겸용사업자는 통조림하고 여러분들 소비 판매까지는 같아요. 같은데 기말재고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겸용사업자는 과세하고 플러스 면세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과세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대 40이 면세 비율이면 지금 이 중에서 기말재고는 60%만 공제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는 그냥 다 공제가 되는데 겸용사업자는 그 중에 요거만 과세에 대한 비율 60%만 공제해 주겠다는 게 지금 우리 의제매입세액의 우리 기말 재고 금액이에요. 그게 왼쪽에 있는 3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세, 농산물 등이 실제 기속이 이제 구분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불분명한 경우가 예를 그러니까 기말 재고된 부분하고 불분명한 애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걔네들도 어떻게 과세 공급가액 비율, 이건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에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고, 그래서 그 비율대로 우리가 공제를 해주겠다. 그 대신 얘네도 어떻게 돼요? 내년에 실제로 요 비율만큼 사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추징을 해요, 추징은.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이것도 좀 굳이 뭐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개념 이해만 하셔서 혹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보시면 돼요. 아, 왼쪽 그 3번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례는 과세 사업자만 제가 넣어놨으니까 겸용사업자는 이렇게 비율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따로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제매입세 한번 받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니까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해준다. 일단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과세전용 매입세, 이걸 제가 간단히 볼 테니까, 이건 또 간단해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앞에서 이미 배운 걸 복습하는 개념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겸용사업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겸용사업자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까지 한 거는 다 보여드리고 이제 안 한 것만 이제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겸용사업자가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과세전용 매입세액 여러분들 요거 있고 뒤에 넘겨보시면 지금 어차피 그 다음 겸용사업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같이 가긴 갈 건데, 제가 그 464페이지 한번 보세요. 464페이지 7장에 겸용사업자 세액계산 특례라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공통매입세액만 하시고 얘네 계산하는 거는 꼭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우리 안분하는 건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말 문제로 나왔을 때는 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 요게 이제 우리 마지막 배울 건데, 그거랑 같이 다 연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겸용사업자 일단 과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세 사업을 하고 있고, 면세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4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일단 과세 사업에서 매입을 하면 그때 면세 사용하면 이건 뭐예요? 면세 전용이에요. 면세 전용이다.
이거 지금 공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되는 데까지 하고 이제 멋진 다음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면세 전용이고, 이 면세 전용은 일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제 받은 거를 이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 얘네들은 과세 표준으로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 금액은 두 가지인데, 비상각 자산은 뭘로? 비상각 자산은 시가로 들어가면 되고, 그 중에 상각 자산은 간주시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주시가 계산했었죠. 건축물하고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를 해서 5%냐, 25%냐 이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면세 전용이 일부만 들어갔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단기 면세 공과액 비율 5%가 안 되면 제외. 이런 것처럼 이 간주시가 계산한 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은 안 하더라도 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했지만 면세 전용은 당연히 말이 없으면 예정 때도 이걸 할 거고, 당연히 확정 때도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면세 전용은 예정 신고 때도 이런 게 일어나면 계산하셔야 되고, 확정 때도 계산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요거 했었죠. 공통 사용재와 공급을 했었죠. 이거는 간단히만 쓸게요. 이거는 네가 공급한 가액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던 것이니까, 공급한 거를 여러분 직전이에요. 이건 직전 공급 과세 비율, 이건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이렇게 쓰면, 그래서 그럼 직전 연도 과세 비율. 근데 왜 직전 연도예요? 얘네들은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단기께 안 나와요. 단기께.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그 중에 과세 거 이 부분만, 면세에 사용된 부분은 과세 안 하겠죠. 그래서 면세 걸 제외한 당해 비율을 쓸 거고, 이때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안 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면세 비율이 5%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직전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면세 비율이 5% 안 됐을 때는 공급가액이 건당 5천만 원 넘어가면 그래도 안분해라. 이렇게 여기까지 다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배울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배울 과세전용 매입세. 과세전용 매입세는 요거예요. 얘가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1,000원에 매입한 다음에 100원만큼 당연히 매입으로 이제 면세로 매입했으니까 불공제죠. 그때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거는 면세 전용이면 반대로 이걸 매입을 추징했잖아요. 이건 매입을 공제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를 과세 전용, 과세 전용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그 금액만큼 뭐 해주겠다? 우리가 공제를 더 해주겠다. 뭐랑 같겠어요? 요거랑 같아요. 요거랑 같은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차이는 상각자산만, 비상각자산인 제품 상품 매입한 거는 안 해주겠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가 얘는 예정 때 확정 때 다 할 수 있지만 얘는 한 번만 해요. 확정 신고 때만 과세 전용 매입세액 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일단 보시고, 그러면 이제 상각자산은 간주시가잖아요. 간주시가 제가 한번 넣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건축물인데 건물 취득가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건물은 5%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이외는 25%예요. 이건 똑같으니까 곱하기 경과기간 수.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과 가로는 기타니까 기타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온 간주시가의 10%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준대요.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가요? 일부 전용할 수도 있으니까, 과세 일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얘네들 뭐라고 했냐면 단기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라고 했죠? 이거는 단기 과세 사용된 비율이에요. 과세 공급가액 비율.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단기가 중요하죠. 단기 과세.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이제 간주 공급되는 거고, 면세 전용으로 얘는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되는 거예요. 총 공급가액 중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공급가액이 있어야지만 이걸 이제 안분이 돼요. 지금 여기는 안 썼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면세 부분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네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하나 더 나오는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만약에 지금 공급가액이 있었어야 되는데 공급가액이 없으면
이 순서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순서대로. 그래서 일단 매입가액 비율. 그래서 매입 혹시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로 안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 예정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이제 네가 예상한 공급가액이 있으면 공급가액 비율을 써라. 아니면 예정 사용면적이 있으면 사용면적을, 혹시 면적이 들어갔으면 면적을 비율을 계산하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 건물, 건축물인데 건물은 3, 1, 2 밑으로 썼어요. 이렇게 3, 1, 2 순해야 돼. 원래는 1, 2, 3인데 지금 3번이 건물은 예부터 쓰셔야 돼. 면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매입 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를 준용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 과세전용 매입세의 특징은 뭐냐면 삼각자산만 우리가 과세전용 매입세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는 매입세액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만 할 거다. 예정신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거랑 차이가 있어 지금. 그 다음에 금액을 계산했을 때 뒤에 들어가는 비율 중에서 공급가액이 없어도 얘는 할 수 있다. 얘는 공급가액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얘는 비상각자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만 이제 이렇게 쓰시고, 없을 때는 요 비율이 있으면 이거 갖고 사용하셔야 돼. 그래서 요것과 사용하시고, 그 중에서 건축물은 다시 3, 1, 2 순으로 가겠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 나왔던 오른쪽 페이지에 나왔던 안분계산까지 제가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정산은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정산은. 그래서 정산의 유형만 이해해 보시면 되고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얘를 뭐가 없냐면 공급가액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급가액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정산 한번 해주셔야 돼. 정산하는 개념은 뒤에서 한 번만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은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이제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공급가액 비율 자체가 5%가 안 되면 이거 계산을 안 해요. 이거는 5%가 면세도 마찬가지예요. 5%가 안 되면 안 하는 것처럼 얘도 5% 미만이면 안 한다.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57페이지까지 설명한 거고, 8페이지까지 설명한 거고, 459페이지랑 여러분들 거기 연습 문제는 매입세 관련해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의제 매입세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뒤를 더 배우시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464페이지 이제 하나 더 배우고 이제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 테니까, 일단 464페이지는 겸용사업자만 안분하는 건데 이미 겸용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면세전용, 과세전용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겸용사업자 관련해서 나오는 거고, 공통사용자 공급 요것도 당연히 겸용사업자들 얘기죠. 겸용사업자이고, 이제 겸용사업자의 매입세 계산 특례, 이거는 매입세 계산 특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겸용사업자가 이제 뭘 할 거냐? 요거 이제 매입을, 지금 매입이 직접 들어갔을 때는 면세 전용되는 거고, 직접 일로 들어갔을 때는 과세 전용되는 거고, 같이 사용하던 걸 공급하면 공통 사용자가 공급되는 거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면 이때 이걸 공통 매입세라고 부른다. 공통 매입세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것만 정리하고 마친 다음에 나머지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진 않아요. 시험에 나진 않은데 우리 부가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설명만 간단히 해드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절차로 들어갈 건데,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절차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할 테니까 지금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시험 잘 나와요. 여기까지는 잘 나올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일단 공통매입세액은 일단 원칙이 있어요. 원칙. 뭐라고 했냐면 과세에 사용하는 비율만큼은 내가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매입가 공통매입세액이 있으면 여기 공통매입 관련해서 너 매입세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거죠. 전체 매입세액 중에 곱하기 뭐라고 됐냐면 단기예요. 단기 과세 공급가액이에요. 비율만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직전이라고 했어요. 직전 과세 비율. 쟤는 단기 과세 비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거 뭐냐면 공제되는 금액을 찾을 거예요. 공제되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과세 비율만큼만 공제해 줄 건데, 그걸 언제 걸로? 단기 걸 쓰겠다. 단기 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잠깐만 제가 한번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8년도인데 18년도 이거 1기예요. 1기. 18년도 2기고, 여러분들이 이때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이때 매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각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부터 보세요. 공통사용재를 이때 팔았어요. 이때 팔았으면
단기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는데 단기 비율이 안 나오죠. 이때 계산서를 나가야 되니까. 계산서가 나가야 되니까 이 시점에 계산서를 내보내려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요거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직전 걸로 써야죠. 근데 쟤는 달라요. 매입을 이때 하던 매입을 이때 하던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는 언제 할 거냐? 실제로 이제 안분을 언제 할 거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 안분할 거예요. 신고할 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공급가액이 확정이 돼요. 보통 확정이 되니까 단기 거 무조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칙은 단기 거 과세공과의 비율만큼 얘네들은 공제를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실무적으로 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 전체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불공제분을 밑에 빼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불공제분을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면세공과액 비율이 들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보통 이제 계산할 때는 양쪽이 다 돼요. 그래서 과세공과액 비율만큼은 공제받고 면세공과액 비율만큼은 불공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 과세 기간 안에 매입하고 플러스 매각을 같이 했대요.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때는 제가 따로 쓸게요. 직전 과세 공급가의 비율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예외 첫 번째 이거 한번 보시면 얘가 매입을 한번 볼게요. 매입 요때 할까요? 매입을 요때 한번 하고 매각을 요때 했어요. 요때. 지금 매입을 요때 하고 매각을 이때 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매입한 거를 바로 매각한 거죠. 이때 매입과 매각을 같은 과세 기간에 했을 때는 어떤 것부터 안분을 할까요? 먼저 매입을 했으니까 이것부터 안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얘는 안분은 언제? 이때 할 거고 이 안분은 요때 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 안분이 먼저 일어나요. 얘 안분은 뭐예요? 매각에 대한 안분은 직전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매입의 안분하고 매각 안분이 달라버리면 금액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익거래라고 해서 얘네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둘은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과세 기간에 공급과 매각을 같이 하게 되면 매입의 안분을 매각의 안분과 일치시켜 주겠다는 개념이 얘예요. 그래서 원래는 단기 걸로 가셔야 되는데 같은 과세 기간에 매입과 매각을 같이 했을 때는 얘부터 우선순위 우리가 안분을 할 거니까 얘에 맞춰서 매각을 이제 직전 걸로 할 거니까 매입도 직전 걸로 들어간다. 그래서 직전 과세공과액 비율로 들어가는 게 예외 첫 번째라고 해서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세트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 2번은 이제 이미 앞에서 한 번 본 건데 얘는 안분을 안 하겠대. 안분을 안 하는 이제 안분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에요. 5% 미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매입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5%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공통 매입세액이 얘는 이제 공급가액이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10%니까 얼마겠어요? 5만 원 미만. 5만 원 미만이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얘네들은 신규 사업자가 직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단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사업자가 직전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 과세기간 매입 매각을 한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이번에 신규 사업자래요. 신규 사업자면 뭐가 안 된다는 거? 직전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안분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개념. 그다음 차이가 있는데 얘네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건별로 일단 우리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넘어가면 안분 하락했어요. 5%가 안 돼도. 얘네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네들은 건별은 아니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 공급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분하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고 공통매입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5만 원이어야지 이제 건별 5만 원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건별 개념이고 쟤는 전체 개념이긴 한데 그건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해서 여기 보시고 5% 예외사항이 있다. 얘는 500만 원 이거 얘는 아까 말한 5천만 원 개념으로 해서 안분 한 주는 게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예외 3번 얘는 뭐냐면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이거 어디 배웠죠? 지금 공급가액으로만 계산했어요. 지금 안분을 했는데 여기죠. 이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그래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는 요걸 준용할 거 지금 잘 보세요. 그래서 일단 공급가액이 없으면 첫 번째 매입가액 비율로 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예정 공급가액으로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도록 돼 있고, 3번에 예정 사용면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면적인데 이 중에서 건물은 3번부터 쓰시는 거죠. 원래 이 순서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은 3, 1, 2. 원래는 1, 2, 3. 보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정산을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산은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정산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정산까지 이제 나중에 뭐 간단하게만 보시고 납부세 재계산은 중요하니까 그 재계산 설명은 제가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464페이지 그 표는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 원칙 보세요. 원칙이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나온 거. 그 다음에 한편 다음은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 공제한다고 해서 460페이지 있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를 공제를 전액 다 해준다는 소리예요. 세금에서 받은 거를. 그래서 전액 공제. 얘는 뭐예요? 예외가 전액 과표로 들어가는 거고 쟤는 전액 공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번 우리 예외적인 사항 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는 거, 그거랑 요거 1, 2, 3번 정확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해당 과세기간에 요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과 매각을 같이 했으면 무슨 비율로? 그때는 직전 비율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직전 비율. 그 이유가 밑에 써 있는 거고, 밑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는 네가 1번에 총 매입가액으로 이제 과세면세 구분해라. 그 다음에 예정 공급가액, 예정 사용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면적 3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정산은 제가 따로 설명할 거니까 오른쪽에 얘네 둘 정산하고 얘 정산이 좀 달라요. 얘는 면적으로 갔으니까 정산도 면적으로 실제 사용면적으로 정산해달라는 거고, 얘네 둘은 공급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공급가액이 나오면 그걸로 정산을 해달라는 게 오른쪽 정산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비율 한번 계산해서 제가 간단한 것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비율 그 문제만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하여튼 요 비율로 해서 이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정산 부분하고 정산을 지금 이거 말고도 정산이 좀 더 있는데 그 정산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는 468페이지 납부세액 재계산이라는 건 정산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산 유형을 제가 어디에 표현됐냐면 470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에 정산 유형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3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마지막 게 납부세액 재계산이다. 납부세액 재계산 자체만으로는 시험에 나요. 시험에 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따로 보시고 제 정산하고 납부세액 재계산까지 따로 설명드릴게요. 따로 설명할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요것만 그것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끝내고 바로 이제 그거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우리가 부가세 절차 부분, 가산세 부분, 그 다음에 특례 부분들 좀 있어요. 특례 부분들 그것도 시험에 잘 나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간이과세자 2개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차나 특례나 이런 것들, 가산세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시험에 잘 나니까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마지막에 정산 부분하고 재계산 부분은 그냥 좀 어렵더라도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니까 지금 요거까지만 해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는 거는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절차 부분하고 간이과세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지금 4가지 첫 번째 유형 한번 보시면 면세 전용 처음 배운 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과표에서 배웠죠. 과표에서. 두 번째 배운 게 얘죠. 이건 뭐 어디서 나왔어요? 과표에서 우리 특례 부분에서 배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직전 비율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우리 매입 쪽에서는 이거 세 번째 과세 전용 매입세액인데 얘랑 같은데 반대 개념이라고 했고, 그 대신 요거 특징이 얘네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얘가 2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2개 더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얘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원칙이 있고 단기분 원칙이 있고 동일과세 기간에 매입 매각은 직전 거. 안분 계산을 안 하는 건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넣으시고, 공급가액이 없는 거. 없을 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정산 한번 더 해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이거 빼고는 나머지 정산하고 납부세액 재계산 2개 남았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재계산부터 정산하고 재계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